아, 이게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치에서 폭동의 힘까지, 김건희와 정치, 인간과 정치란 무엇인가, 이것을 하려다가 한 그 장면에서 끝나고 말았는데, 오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의 호위무사였다. 이것은 맞죠? 윤석열이 국힘당에 입당했어요. 명태균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날짜도 명태균이 잡아줬다 하죠. 대선 후보가 됐고, 그래서 명태균이 경선을 조작하고 공천을 개입하고 온갖 불법을 다 저질렀습니다. 창원지검이 수사했는데 그것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봉지욱 기자에서 들켰어요. 그래서 창원지검은 이거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드디어 이 불법 선거 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했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최재형 목사로부터 뇌물로 받았죠. 최재형 목사는 나를 기소해라. 김건희에게 뇌물을 갖다 줬다. 김건희는 받아먹었다. 그런데 무혐의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채 양명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창수 검사장이 모든 것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드디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가 뉴스토마토에서 9월 5일 날 첫 보도가 나타났습니다. 11월 말쯤에 황금폰이 열렸어요. 거기에 온갖 비리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드러났죠.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봉지욱 기자가 터뜨리게 됐죠. 그것을 다 무마하려고 했는데 봉지욱 기자로부터 그 수사 보고서가 통째로 봉지욱 기자가 입수했어요. 훌륭한 기자죠. 더 이상 어떻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죠.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자 내란의 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막혔습니다. 그러자 대부분 사람들이, 국힘당 사람들이 빤스한테 달려갔습니다. 살려달라고. 지금 빤스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빤스의 힘도 안 되는지 이제 백골의 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폭동이 일어났죠. 폭동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취임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퇴임하면서 다시 출마할까요?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를 시작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죠. 비상계엄을 통해서 폭동의 힘으로까지 문재인 정부는 폭동의 힘을 맞으면서도 잭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문재인으로부터 폭동의 힘까지 이르는 이 2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 근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근원지가 어딘지.
진원지는 알았어요. 검찰이라는 거예요. 왜? 윤석열은 평생 검사였기 때문에. 온갖 비리와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구두에다가 소주 따라서 먹게 했다며.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던 놈이에요. 그런 놈을 대통령을 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윤석열이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할 겁니다. 몰랐겠죠, 당연히. 그리고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이렇게까지 하도록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이렇게 할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을 호위무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미친놈이 장래에 윤석열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자신의 후계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몰랐죠. 이재명을 제치고 윤석열을 택해서 자신의 후계자로 호위무사 노릇을 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거나 그럴 의도가 추구도 없었다거나 심지어 자신도 속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 정치를 한 사람은 항상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결과로 말하듯이 칼 야스퍼스가 말한 겁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것이다. 정치가는 그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이다. 이것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정치적인 죄예요. 자기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죄고 정치적인 죄죠. 죄다. 그러므로 나는 칼 야스퍼스의 말대로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문희임 노조 그리고 친문 세력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죄한 후에 더 이상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말고 침묵해야 됩니다. 그냥 찌그러져서 나머지 노후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쩌고 저쩌고 뭐 아는 체하고 떠들면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더러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변명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결과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칼 야스퍼스가 분명하게 정의 내렸죠.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거라고. 그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죄를 지었습니다. 힌덴부르크가 말입니다. 그 후로 힌덴부르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독일에서 사라졌습니다. 파울 폰 힌덴부르크. 파울 폰 뭐예요? 귀족이라는 거예요. 폰이 붙으면 귀족입니다. 귀족 가문이 얼마나 자기 자랑스럽겠어요. 그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조상이 그렇게 했던 힌덴부르크라는 이름을 전부 다 갈아버렸습니다. 자기 성을 다 가른 거예요. 엄청난 거죠. 힌덴부르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히틀러의 이름도 찾아볼 수 없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내가 보고 있지만 간단한 한 5, 6년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해방 후 지금까지로 이 타임스팬을 넓혀보고 또 다시 구한말에서 지금까지를 넓혀보고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지금까지를 넓혀보고 다시 공간을 넓혀서 이제 서양에서의 19세기 또는 20세기는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를 넓혀보고 시간과 공간을 넓혀가면서 우리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고 어떤 문명을 건설해 왔는지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문명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서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른 채 눈앞의 상황에, 뉴스 엔터테인먼트에 거기에 몰입해 있으면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간단 말이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진원지가 어디며 그 근원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학문적 소양을 우리가 다 같이 기르지 않으면 다시 또 이런 사건들이 역사에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퍼날, 그리고 건민내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과 정치, 그동안 내가 강의를 하려고 했던데 계속 중간에 무슨 일이, 이벤트가 생겨서 좀 늦어졌습니다.